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일단 논란에 부딪혔던 김용환 지사가 소통을 넓히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현우 특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학교 냉난방기 부정납품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 39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설비 검수도 감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핵심 조항마다 반대해 수정이 불가피한데 충청북도의 고민이 깊습니다. 잦은 절도의 대상인 무인 점포에서 양심을 지킨 어린이가 화제입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치르려고 애쓴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잦은 설화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김용환 지사가 야당 도의원과 소통하고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자제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무라인에서 사실상 경질된 최현우 특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에 산불 술자리 논란, 최근에는 선산묘 엉터리 이장 논란까지. 김용환 충북지사는 연이은 설화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정무라인을 사실상 경질하고 도의회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야당 도의원 7명 전원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도의원은 김 지사가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술자리를 폭로했던 야당 도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SNS도 정책과 관련한 짧은 글을 가끔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민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질된 최현우 정무특보는 내년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현우 특보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선을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질하는 정무라인들에게 김 지사는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새로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질하는 인사들에게 다른 자리를 주는 게 인적 쇄신이 맞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직 보좌관을 산하기관으로 돌려막기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적 쇄신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취임 1년도 안 돼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으며 사면 초과에 빠졌던 김용환 지사.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과 얼마나 소통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냉난방기가 부정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재작년까지 모두 200여 대가 잘못 설치됐는데 교육청은 당시 설비 검수도 이후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냉난방기 납품 비리 의혹이 본격화한 건 지난 3월. 2018년부터 3년 동안 일선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계약한 것보다 저렴한 걸로 바뀌어 납품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있었고 앞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조사도 미흡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충북교육청이 한 달 동안 최근 5년치 냉난방기 납품 내역을 조사했더니 공무원 39명이 관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까지 냉난방기는 모두 267대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걸로 바뀌어 설치됐습니다. 현장 설치 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서 냉난방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또 다른 공무원은 아들을 업체 현장에 열흘 정도 임시 취업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해 계약과 다른 기종을 설치하도록 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당시 설비 검수도 이후 진행된 감사도 부실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재임 기간이었던 재작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당시 조사에서 부정 납품으로 드러난 냉난방기는
이번 조사 결과의 4분의 1 정도. 이후 제대로 된 냉난방기로 교체할 때도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구두로만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원적인 행정 처리와 자체 사안 조사 후속 처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 대한 신무상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달청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등 납품 실태 조사에 나선 상황. 교육청은 조달청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을 경찰 고발 또는 징계,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냉난방기를 납품한 제조사와 대리점이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보고 경찰과 조달청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특별 상영회에서 학생들에게 피켓을 들게 해 정치 행사 동안 논란을 일으킨 지역 농민회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진천군 여성농민회는 영화관에서 있었던 정권 규탄 피켓팅은 농민의 참담한 현실에 공감하는 분에 한해 참여를 요청했던 것으로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동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교 등 참여단체 사전 동의 없이 학생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상영회에 참여했던 충북의 한 대안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들을 정치 도구로 사용했다며 해당 학교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각종 특례를 통해 충북과 그 인접 지역을 지원하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핵심 조항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킬 건 지키면서 얼마나 고칠지를 두고 충청북도의 고민이 깊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호수와 산 등에 둘러싸여 각종 규제를 받지만 개발에선 소외된 충청북도.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8개 시도, 28개 시군구를 국가가 특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 발의 한 달여 만에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문제는 정부 부처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수혜 대상 지역들이 이미 다른 법으로 지원받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란 이유로 제정 필요성부터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인 특례 조항들도 마찬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보조금과 부담금, 지방교부세 특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예외 인정 역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신속한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총괄 지휘하는 총리 소속 위원회도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어 불투명합니다. 국무조정실 역시 지금도 총리 소속 위원회가 60여 개에 달해 조직 규모에 비해 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임위 심사 통과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실이 심사 보류를 요청한 배경입니다. 충청북도는 정 부의장실과 함께 부처 이견을 최소화할 수정안을 마련 중인데 통과를 위해 무조건 양보하면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조율이 상당 부분 진행된 부처가 있는 반면 환경부 등과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규제 분야라든지 국가재정 분야는 그 해당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위 법령에 또 위임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처 협의라든지 관계 기구와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수정안에도 저희가 원하는 바가 담아질 수 있도록. 수정안은 다음 법안 소위가 예상되는 이달 말쯤 완성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던 충청북도가 실속 있는 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서울에서 열린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를 찾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 대회를 홍보했습니다. 100개국 220명의 스포츠 기자와 스포츠 단체인을 대상으로 충청권 대회의 비전과 개요, 경기 시설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레온즈 에더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회장 대행과 만나 조직위원회 설립과 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맹 규정에 따라 조직위를 내일까지 설립해야 하지만 조직위 구성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마찰을 빚어 문체부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무인 점포에서 돈을 안 내고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반면 이런 훈훈한 일도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상자째 사고 싶은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자 낱개 가격을 수십 번이나 찍어가며 제값을 다 내고 가져간 겁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어린이 2명이 무인 점포에 들어섭니다. 한 아이가 쥐어든 건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카드 한 상자.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미등록 상품이었습니다. 상자째 사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가게 주인이 진열만 해놓은 겁니다. 미등록은 아예 저 키오스크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코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개봉된 다른 상자에 카드가 전부 몇 개 들어있나 일일이 세보더니 그중 한 개를 들고 계산대로가 키오스크 화면을 계속 눌러댑니다. 30개들이 한 상자를 사가려고 수량에 맞춰 낱개 가격을 30번 연속 찍은 겁니다. 계산에 썼던 낱개 제품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당시 이곳 점포를 함께 찾은 또 다른 친구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년 남짓 무인 점포를 운영하다 당한 절도만 수십 건. 바로 전날도 피해를 본 주인이 CCTV를 더 눈여겨보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어른아이 가리지 않는 절도에 마음 상했던 터라 더 기특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애는 앞으로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오면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을 지킨 어린이에게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 무인 점포 주인은 동네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가 수요일인 오늘 첫 평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의 의무 휴업일 변경 고시에 따라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 점포 34곳이 오늘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은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을 합니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바뀐 건 의무 휴업 제도가 생긴 지 11년 만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로 전통 상권과 대형마트가 경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가 됐다며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신도가 아니면서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장옥자 괴산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장옥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신도가 아니었던 점과 기부 며칠 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들어 헌금 목적이었다는 장 의원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 구민들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당선 무효형인 1심의 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제8대 총장에 건축공학과 윤승조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윤승조 총장은 선거 당시 말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며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경쟁력에 대변화를 가져올 지역혁신 중심대학과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학령 인구 감소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내일 영동군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경기장을 밝힐 성화가 난계사에서 채화됐습니다.
충북도민체전 성화는 주민 167명이 11개 읍면 138.82km를 봉송해 내일 개막식에서 영동군민 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영동군은 도민체전을 통한 도민화합이 2025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3대 악성 박연 선생을 기리는 난개사를 채화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내일부터 4일 동안 26개 종목에서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문화공연, 전통시장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청주의 한 밭에서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내수읍의 한 밭에서 수류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